피부가 두꺼워서 이 무게 때문에 처지는 그런 살성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이 굉장히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어요. 입꼬리 보톡스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줄기세포는 정말 약간 우리 과학 발전의 끝판왕 같은 그런 시술이라서 실제로 근데 이거 하고 났었을 때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긴 합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우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체외 충격파는 이 한 번만 받아도 굉장히 매끄러워질 정도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경락을 여러 번 한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려요. 즉각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주입니다. 오랜만에 시술 추천 비추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영상 찍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제가 이제 피부과 다니면서 또 처음 해본 그런 시술들도 쌓이고 지식들도 그동안 좀 쌓인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았을 때 좀 이거 괜찮았다, 이거는 좀 별로다, 이런 시술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시술을 추천하려는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그런 점들을 모아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최근까지 있었던 거 총정리 영상이다 보니까 초음파 시술 먼저 제가 받았던 거 총정리해서 좀 말해드릴까 해요. 초음파 시술은 크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이제 콜라겐이 이렇게 얼기설기 붙은 그런 층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층에 좀 깊게 조사하게 되는 대표적인 울세라, 슈링크, 리프테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얕게 들어가는 데에는 소프웨이브가 있죠. 깊게 들어가는 스마스층은 콜라겐층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돼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쫙 붙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시술들이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울세라가 가장 좀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좀 고출력 그런 장비이고, 슈링크도 사실 울세라 못지않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술이기는 한데 이게 약간 울세라보다는 출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라든지 효과도 좀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 장비이긴 합니다. 리프테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초음파 장비로서 스마스층에 조사가 돼서 리프팅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얘가 팁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울세라나 슈링크에서 우리가 부작용으로 많이들 생각했던 페임 있죠? 이게 사실은 그 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길쭉하게 생겨서 그런 볼페임의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말이 리프테라는 동그랗게 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 지방층이 적은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요거를 좀 비추천하는 편이에요. 슈링크나 울세라, 리프테라는 사실 좀 세모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스층을 건드릴 때 콜라겐을 이렇게 오그라뜨리게 되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너덜너덜해지더라 라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울세라가 처음 도입이 되고 슈링크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많이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생겨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부가 너무 얇아진다거나 뭔가 이상한 가루주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시술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피부가 두꺼워서 이 무게 때문에 처지는 그런 살성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이 굉장히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남성분들보다는 피부가 현저히 얇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술을 뭔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슈링크를 좀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아무런 지식 없이 유행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땅콩형이 됐었어요. 볼페임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땅콩형이 되면서 피부가 종이장같이 굉장히 얇아졌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끊었었고, 그 뒤로 리프테라라는 시술을 이게 그 팁이 동그랗다 좀 다르다 해가지고 볼페임이 없다 해서 받아봤는데 그것도 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울세라나 리프테라, 슈링크 이런 거를 좀 자주 맞기에는 좀 기회비용 같은 게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하고 났었을 때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올라붙으면서 우리 지방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고, 요즘에 시술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생각하시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얇은 층에 들어가는 초음파 소프웨이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건
저는 그래서 스무스층까지는 가지 않고요. 여기 피부 표피 여기 부분까지 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좋냐면 피부 결을 이렇게 판판하게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피부 결이 예뻐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우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과에서 상담받았을 때 이제 듣게 되는 지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길게 설명을 받는데 왜냐면 이 시술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술을 한 두세 번 정도 받아봤었는데 한 번도 제가 체감상 그렇게까지 오래 간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상술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왜냐면 저는 홈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시술하고 나서 지속기간을 꽤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그 팁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더라.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 진짜 반짝 진짜 피부결이 판판하게 되는 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따지면은 뭔가 피부과에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길다고 안내해주시지만 안내해주시는 기간 대비 굉장히 지속기간이 짧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두 번째는 매우 통증이 강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거를 수면을 안 하고 맞았다가 중간에 스탑을 하고 나와서 나중에 제가 다시 와가지고 수면이 가능한 날 와서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어쨌든 피부를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쫙 당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주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받았던 고주파는 볼륨어, 써마지, 올리지오 이렇게가 있고 써마지는 조금 전에 맞았었는데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고 효과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그런 지속기간과 효과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콜라겐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이렇게 촉진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차오르게 만들면서 볼륨을 증가시키는 그런 리프팅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피부 안에 콜라겐이 이미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다지 뭔가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게 우리 이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적금식 시술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콜라겐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노후에 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는 있는 시술이긴 하지만 충분히 콜라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이 뭔가 싶을 수 있는 시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써마지는 사실 그 이후로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접하게 됐던 게 가성비 시술이라고 하는 국산 올리지오, 볼륨어 이런 시술인데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올리지오는 사실 써마지랑 좀 많이 비슷한 종류의 시술이고요. 샷수만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면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써마지와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아셔야 될 게 어쨌든 샷수가 많으면은 이게 열이 쌓이면서 받는 시술이기 때문에 써마지만큼 아프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열 지점에 도달을 하느냐가 관건인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의미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만약에 400샷부터예요? 그러면 400샷이 쌓일 때까지는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400샷 아니고 700샷을 맞았을 때 그 300샷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거거든요. 올리지오 막 1000 몇백 샷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써마지만큼의 효과는 있지만 시술 시간도 정말 길어지고 많이 아픈 그런 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근데 써마지만큼의 효과는 줄 수 있다는 거. 다만 열 도점 시점이 약간 써마지보다는 좀 많이 해야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많은 샷수가 필요하다는 점. 그런데 이제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좀 뛰어나기도 한 시술이기는 해서 저는 사실 고르자면은 써마지보다는 올리지오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볼륨어 이거는 좀 써마지보다는 약간 표면상의 변화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내가 느꼈던 게 이게 약간 잘못 느낀 건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러하더라고요. 이게 진피 중심으로 타겟 깊이가 형성이 되고 체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오나 써마지 같은 경우에 리프팅이랑 윤곽에 조금 더 뭔가 체감 효과가 있는데 볼륨어는 피부결이나 탄력에 뭔가 체감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사실은 볼륨어가 가장 괜찮았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뭔가 리프팅
코팅 시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볼륨화하고 나면은 피부 결이 뭔가 이 표면 자체가 뭔가 팽팽하게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즉각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가만 보면 좀 깊이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나오기까지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전반적인 윤곽에 좀 더 도움을 준다면 겉표면 위주로 들어가는 애들 있죠. 얕게 들어가는 그런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감 효과도 빠르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는 상태로 시술을 받으러 가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번에 최근에 했던 줄기세포 시술 말씀드려보자면 솔직히 줄기세포라는 시술이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최신 시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정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올렸던 영상 여기 걸어둘게요. 이 영상에서만 보더라도 댓글에 어떤 분이 연예인들은 무슨 3천만 원짜리를 받더라 뭐 대부분 500만 원, 1000만 원이더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PRP 시술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줄기세포 시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PRP를 줄기세포로 둔갑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술들이 아니라 진짜 줄기세포 시술이요.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요 정도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줄기세포는 정말 약간 우리 과학 발전의 끝판왕 같은 그런 시술이라서 뭔가 큰 단점이 도드라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어떤 거를 주입해서 넣는 게 아니고 내 거에서 우수한 애들을 다시 넣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게 없죠. 내한테 원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고 실제로 효과 지속 기간도 굉장히 긴 편이라는 거. 다만 다운타임이 조금 길다는 거. 한 일주일 정도는 뭐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약간 좀 그런 민망함이 있다는 거 빼고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것들도 잘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특별하게 디자이닝에 들어가는 그런 시술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제 줄기세포 추출 키트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가격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 뒤집어 쓰기 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고 시술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시술 받으면은 그냥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드름에 특히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가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세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서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모공이면 모공, 탄력, 주름 개선, 뭐 여드름, 속건조 개선 뭐 이런 걸 다양하게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끝판왕 같은 느낌? 그 다음 이제 줄기세포 얘기했으니까 스킨 부스터로 넘어가가지고 최근에 제가 느꼈던 스킨 부스터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스킨 부스터 중에서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막 피부에 좋다는 거 많이 들어간 그런 주사들 있죠? 그런 거 뭐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든 아니면 롤링식으로 MTS 형식으로 주사를 하든 어쨌든 단일 성분이 아니면 우리 피부에 어떤 성분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러지라는 건요, 우리가 면역력이 좀 좋고 상태가 좋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약간 뭔가 모르게 평소보다 면역 반응이 조금 안 좋다, 컨디션 안 좋다 하는 날에는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피부과 가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물광주사. 물광주사는 단일 성분이죠. 즉각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뭔가 이제 뭐 리쥬란도 있고 주베르도 있고 엄청 좋은 시술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광? 뭔가 너무 기본인데 싶지만 기본이 베이스가 됩니다. 기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피부 관리할 때 수분 관리가 첫 번째가 된다고. 근데 진짜 그 마찬가지예요. 정말 물광주사 정말 괜찮거든요. 뭔가 가격도 다른 거 대비 좀 저렴하고요. 뭔가 다운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즉각적이고 효과도 길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광주사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보면 엑소좀이 아닐까 싶은데요.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신호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일하게끔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 이 엑소좀이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염증이 많이 나는 피부 홍조가 많이 나는 피부 뭐 이런 다양하게 내가 필요한 그런 세포의 맞춤형으로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운타임도 짧아요. 이거는 액상 자체가 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리쥬란이나 그런 시술보다는 좀 엠보도 어이없는 편이고요. 그냥 주사 자국만 좀 남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소점은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 사실 이게 큰 알러지 반응이 없는 주사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샤넬 주사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거 단일 성분 아니고 복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땐 그냥 그래요. 안 좋을 때는 그냥
그럴 때도 있는데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시고 맞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간 약물이 들어간 데마다 뭔가 막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샤넬 주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이상 얼굴에 실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을 때 엄청 좋은 거 맞거든요. 얼굴 엄청 뽀얘지고 되게 사람이 맑아지고 그런데 이 어쨌든 모르잖아요.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그리고 리쥬란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써마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재생 능력의 피부가 많이 떨어지는 피부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노화가 많이 온 피부라든지 흉이 많이 지는 피부 이런 피부들은 리쥬란이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여드름이 나서 흉이 잘 안 지는 편이야. 나는 꽤 재생 능력이 좋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리쥬란 맞았다가 조금 돈 날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물광주사를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보가 좀 오래 가죠. 이게 물이 굉장히 액상이 좀 진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주베룩은 볼륨이 있고 그냥이 있죠. 볼륨을 주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볼륨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필러 추천자 막 이런 건 아닌데요. 주베룩 볼륨이 필러를 대체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커요. 일단 이거는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주사거든요. 이게 내가 볼륨이 필요한 부분에 주사를 하면은 이제 콜라겐이 거기서 차오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된다면 너무 좋죠. 외부 물질이 아니고 내 콜라겐으로 진짜 차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이 콜라겐이 어느 정도까지 차오를지 그게 예측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쵸?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울퉁불퉁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절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결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도 요즘에는 주베룩 볼륨을 꺼려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주베룩 시술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거고 이게 좋은 게 이게 모공이 넓으신 분들, 흉이 많은 분들, 나비존 이런 모공 이런 데 있죠. 피부 결의 효과를 많이 본다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 보는 시기가 꽤나 조금 늦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맞았는데 언제 나와? 막 이러다가 호르몬 변화 막 겪고 그 와중에 계절 변화하면서 갑자기 환절기 맞았다고 치면 계절이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효과 볼 시기에 나는 이제 피부가 안 좋을 시기를 겪어버리면은 내가 언제 효과를 받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눈꺼풀 필러를 맞았잖아요. 이거 질문 진짜 많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괜찮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디자이닝이 필요한 그런 시술이에요. 왜냐면 진짜 꺼진 데 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만사형통처럼 다 예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 조금 넣어야지 이게 괜찮은 시술이에요. 눈꺼풀 필러도 망한 후기가 진짜 많죠. 주변에 보면 눈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막 연예인분들도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게 단순한 시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 필러이기 때문에 디자이닝을 따로 이렇게 특수 필러로 하시는 병원만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선뜻 이렇게 해가지고 할 시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한지 1년 넘었죠? 저는 꽤 만족하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킨 보톡스 말씀드려볼게요. 스킨 보톡스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맞고 싶은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내성이 온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성이 오면은 다른 종류의 보톡스를 맞아도 안 나오죠, 효과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스킨 보톡스 맞았다가 이제 이게 내성이 와가지고 뭐 이마라든지 이런 주름 보톡스도 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복불복이라서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이랑 주기를 잘 지켜야 되는 시술이에요. 저는 주기는 한 3-4개월 주기로 스킨 보톡스를 만든 거고 용량은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좀 어쨌든 좀 이렇게 시술자 잘 하시는 분 만나야겠죠? 이렇게 하면 내성을 좀 피하면서 수술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인데 스킨 보톡스는 단순히 말해서 보톡스를 피부 가장 바깥층에 굉장히 얇게 넣어가지고 우리 보톡스가 독성 물질이라서 마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모공이라든지 주변 피부를 약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잔주름이나 약간 피부 결이라든지 모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에요. 여기 얼굴 선 윤곽에 놔주면 약간 이게 쪼그라들면서 사실 이렇게 리프팅 되는 효과도 있기는 하죠. 우리가 써마지나 그런 것처럼 뭔가 근본적인 리프팅을 시켜준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마비이기 때문에 마비가 되어 있는 동안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상식이 있는데 보톡스도 우리가 맞으러 가면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오민이 내성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던데 이 제오민에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회사에서 만들 때 약간 가끔씩 어떤 제품
분들은 딱 깠을 때 이게 투여를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제오민도 있거든요. 근데 제오민 회사의 그 특징이래요. 뭔가 이제 국산 맞았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을 맞으려고 주기를 좀 지키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톡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름 보톡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름 보톡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호두 보톡스, 자갈떡 보톡스라고 하죠. 와 저는 진짜 이거 그냥 턱에 요 자갈떡 없애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맞고 나서 피본 케이스라서 특히 턱 짧은 분들은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술자가 노련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1mm 차이라도 잘못 맞게 되면 이게 턱이 이렇게 안 벌어져요. 입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입이 안 벌어져서 밥을 잘 못 먹고요. 아 뭐 그 정도야 뭐 감수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웃을 때 원래 사람이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 벌어지다 보니까 웃을 때 네모턱이 됩니다. 이렇게 웃어요. 이러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거 자갈떡 보톡스 디자이닝 진짜 잘하는 병원 가야 되는 그런 시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볼 시술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미간 보톡스. 저는 이마 주름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미간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눈 건조할 때 미간을 너무 찌푸리니까 이게 너무 깊은 주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미간 주름 보톡스를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게 진해지기 전에 맞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짓는 표정대로 주름이 계속 이렇게 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주름이 깊게 질 수가 있어서 여기는 맞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특별한 뭔가 불편함 없이 이거를 효과를 잘 보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턱 보톡스. 여기 사가토 보톡스라고도 하죠.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근육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걸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리프팅이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이 풀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딸려 내려오겠죠. 잡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뭔가 양심적이신 좀 그런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턱 보톡스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프팅 같이 하자고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너무 이 시술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간과하고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맞기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맞으면 그냥 다 V라인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여기 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처지고 많이 여기가 패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턱 보톡스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 맞으면 좀 더 슬림해질 것 같은데 라는 말하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전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아 그리고 입꼬리 보톡스. 입꼬리 보톡스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입꼬리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진짜 그 울상을 잘 안 지어집니다. 지금도 저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으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 있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말을 할 때 약간 입이 이렇게 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효과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이거는 꽤나 추천. 뭔가 인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핫한 온다, 피팅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온다나 피팅은요 여러분 이게 약간 지방을 살짝 감소시켜주면서 약간 붙이는 그런 극초단파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얼굴이 슬림해지면서 이렇게 딱 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 대신에 지방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가 살짝 뭔가 패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좋아가지고 다운타임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예뻐지고 효과 지속 시간은 조금 짧은 편이긴 하지만 뭔가 반짝 예뻐져야 할 때 이 시술하면 좋아서 꽤나 여러 번 했었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방이 좀 많이 감소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지속 시간이 짧은 데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 눈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예뻐져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이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감소 효과에는 그닥 뭔가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곽주사. 윤곽주사는 지금은 진짜 절대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뭔가 피부가 지방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저 엄청 동글동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맞아 봤었는데 그때 괜찮았던
맞았던 기억으로 최근에 뭐 지금 엄청 최근은 아니고 제가 여기 부분에 맞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시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감소시켜주기는 하는데 노화를 진짜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도 감소가 되고 지방도 감소가 되고 콜라겐도 감소가 되거든요. 어차피 감소할 거를 빨리 땡겨서 감소시키다 보니까 빨리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렸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홈케어로도 열심히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시술이에요. 지방이 정말 특출나게 정말 많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얼굴 라인 때문에 받는 거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티타늄 저 효과가 꽤 있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냥 시술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비싸요. 비교적 최신에 나온 그런 시술 장비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받고 싶은가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피부과에서 안내받는 지속 시간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돈을 내가 막 내면서 엄청 자주 받을 만한 시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온다나 피팅보다 지속 능력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것도 짧은 편이긴 하니까 가격적인 측면 생각해본다면 그냥 온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체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재작년쯤에 홍조 없애는 시술을 받았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건 피부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이게 꽤나 유명한 그런 시술인데 받았거든요. 와, 여러분 진짜 홍조 없애는 이 모세혈관을 타겟으로 한 시술인데 이거 진짜 붓기가 미쳤어요. 제 땡땡 붓고 진짜 엄청 아프고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홍조가 나아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시술 제가 그래도 아픔을 참으면서 수면도 뭐 한 적도 있고 꽤나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닥? 이건 저 진짜 막 반영구적으로 계속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혈관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프고 진짜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LA 와 있는데 오기 전에 다른 시술 하나 더 해가지고 근데 그 시술이 괜찮으면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괜찮아진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마지막으로 체외 충격파라는 시술을 추천으로 넣고 싶거든요. 이 체외 충격파가 무엇이냐면 제가 바로 GPT에 물어볼게요. 쉽게 말해서 강한 음파, 충격파를 피부나 조직에 전달해서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인데요.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해서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뭔가 손상됐네 하고 복구 모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혈류량이 산소 공급이 증가되면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되고 신경 자극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막 뷰티과 쪽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나 재활 쪽에서도 많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 시술은 제가 실장님한테 전달 들었을 때 순환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몸에 받았을 때 셀룰라이트라든지 탄력이라든지 붓기 이런 거에 엄청 개선을 많이 받는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얼굴에 제가 받아봤어요. 제가 왜 얼굴에 받았냐면 예전에 제가 막 필러를 맞았다가 녹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경락을 그렇게 자주 받으러 가는 편이 아닌데 집에서 마사지 도구 같은 걸로 얼굴 여기 풀어주기만 해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뭔가 표정도 되게 예쁘게 잘 져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이걸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나 여기 약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필러 같은 게 뭉쳐있으면 약간 좀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본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진짜 저는 엄청 만족하거든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볼륨 같은 게 많이 줄어요. 근데 저는 이 볼륨을 줄게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지방을 줄이는 그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막 근육을 자극시켜가지고 경락 받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체외 충격파는 이 한 번만 받아도 굉장히 매끄러워질 정도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 턱 라인이라든지 여기 약간 이런 데 이제 울퉁불퉁한 결 같은 걸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경락이 좀 오래 걸리고 많이 아프고 이래서 좀 겁이 났다. 그리고 좀 경락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셨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경락을 여러 번 한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체외 충격파가 그런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이거를 진짜 꾸준히 할 생각이고 통증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 뭐 엄청 많이 뭉친 데는 사실은 풀어주는데 좀 아프긴 하겠지만 이게 종아리라든지 막 여기 허벅지, 엉덩이 뭉친 거랑 피부 여기 얼굴 뭉친 거랑 좀 다르잖아요. 강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아프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번 마지막에 껴넣게 되었어요. 여기 실제로 턱 라인 그리고 여기 중안부 쪽에 울퉁불퉁해졌던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였던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리되면서 여기 볼륨 좀 약간 이렇게 가라앉듯이 붓기 빠지고 여기 라인 매끈해지고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중안부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좀 고민되셨던 분들 사실 여기 근육을 좀 자극시켜줘야 돼요. 맞거든요. 여기 자극을 계속 줘야지 여기가 계속 짧아져요. 늘어지지 않고 여기 근육도 써야지 여기가 이렇게 계속 탄력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츠에서도 이렇게 웃는 거 많이 하라고 연습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체외 충격파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까지 받았던 시술들 비추천 영상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